아드레날린성 약물인데요. 자, 아드레날린성 약물이다 하면은 어떤 거예요? 교감신경을 강화시키는 약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 작용하는 수용체, 즉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을 아드레날린성 약물이라고 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와 나타나는 작용과 비슷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교감신경 모방제 유사약물로 불리고요. 교감신경 유사아민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 이렇게 나눠진다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무스카린 수용체 같은 경우는 어떤 수용체에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작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어느 수용체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 작용 기전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각각 수용체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조금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알파1은요, 작용제를 보시면 혈관 수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활근에 작용을 하면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1 작용제의 역할이 주로 뭐냐면, 뒤에 나오는데 미리 설명을 하자면, 코 점막을 수축을 시켜서요, 막힌 코를 뻥 하고 뚫어주는 비충혈 제제로 쓰이고요. 그리고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거잖아요. 혈관을 수축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높이는 거예요. 혈압을 높여주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 있을 때 치료제로 사용이 됩니다. 자, 알파2는요, 교감신경 억제라고 돼 있어요. 사실 알파1과 베타1, 베타2는 다 교감신경 아드레날직 리셉터이기 때문에 교감신경 흥분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알파2는 예외적으로 교감신경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베타1은요, 심박수, 심수축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심제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베타2는 기관지에 많이 있어요. 기관지의 분포에서 기관지를 확장시킵니다. 우리 교감신경 작용 얘기할 때 왜 도망갈 때 숨을 잘 쉬어야 도망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관지가 확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타2 작용제는 기관지를 확장시킵니다.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거는 주로 어떤 질병이들 많이 쓸까요? 기관지가 좁아져 있는 호흡기계 질환, 기관지 천식 이럴 때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각각의 수용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 수용체가 있는데요. 알파 수용체는 알파1이랑 알파2가 있다고 했어요. 자, 이 알파 수용체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에 대한 강한 친화력을 갖고 있고요. 합성작용제인 이소프로테레놀의 약한 친화력을 갖고 있는 수용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 알파1, 알파2 수용제가 역할이 뭐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혈관을 수축시키고요, 말초혈관 저항 증가를 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저혈압 치료제로 사용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코막힘을 치료하고 비충혈 제거제, 그리고 안과 검사를 위한 동공 확대, 교감신경 흥분하면 동공 확대되잖아요. 그래서 산동제로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감신경 흥분했을 때 대표적인 게 또 배뇨 활동이 억제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용들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알파2 수용체입니다.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수용체들과는 달리 교감신경 흥분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알파2 수용체의 위치가 교감신경절전 말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도하게 방출이 많이 된 노에피네프린을 되먹임 작용으로 억제를 시킵니다. 과다하게 많이 나왔을 때 그거를 이렇게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반대 역할을 한다. 아세틸콜린 방출을 조절하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는데요. 실제로 고혈압 치료에 잘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기억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베타 수용체입니다.
베타 수용체는요, 노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의 약한 친화력을 갖고 있고, 뭐 이소프로테놀의 강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수용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까지는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디에 있느냐? 예, 심장에 있습니다. 심장과 콩팥에 현저하게 많이 위치해 있고요. 이 수용체를 자극하면 심장 수축력과 박동수가 증가하면서 심장의 흥분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심부전, 쇼크, 심정지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강심제로 사용된다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죠. 다음은 베타2 수용체입니다. 베타2 수용체는요, 심장을 제외한 모든 교감신경 표적기관에 존재하고요. 이 수용체를 자극하면요, 골격근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감소시킵니다. 근데 베타2는 주로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예, 기관지에 있어요. 그래서 기관지 확장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천식과 COPD 치료에 많이 활용된다라는 거. 그리고 대사 반응의 매개로서 혈당 증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종류와 위치, 작용 이거를 표로 하나 정리를 해봤는데요. 특히 빨간색 글씨에 유의해서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알파1은 모든 교감신경에 있고요. 심장을 제외한 표적기관입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고요. 말초 혈관을 저항시켜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동공을 확대시켜요. 그리고 베타1은 심근을 수축시켜서 심박동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레닌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강심 효과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알파2는 다른 수용체와 반대작용, 노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저하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베타2는 어디에 많이 있다고 했어요? 예, 기관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지 확장, 그리고 혈압 상승의 역할을 합니다. 베타3는 지방 조직과 방광에 많이 있는데요. 지방 분해의 증가와 관련이 있고 방광 배뇨근 이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약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전에는 여기까지 활발하게 임상에서 사용을 하고 여기는 잘 활용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아드레날린 작용제입니다. 아드레날린 작용제는 교감신경 작용제라고 했어요. 그죠? 이 교감신경 작용제 역시 직접 작용제, 간접 작용제, 혼합 작용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접 작용제는 수용체에 직접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흥분과 부신수질 호르몬 에피네프린 분비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간접 작용제는요, 신경의 소포에서 노에피네프린의 방출을 증가시키거나 연적 공간에서 노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차단해서 효과를 나타낸다. 이 재흡수를 차단해서 효과를 나타낸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요. 다음에도 중추신경계 약물 할 때도 나오겠지만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내 몸에 많이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수용체와 결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재흡수를 차단해서 내 몸에 더 많이 남아있게끔 해서 작용을 하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접작용제도 많이 쓰인다라는 거. 혼합작용제는 두 가지 작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약물입니다. 대표적인 약물 중에서 처음 나온 게 에피네프린인데요. 자, 에피네프린은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이에요. 그죠? 이 호르몬을 주사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부신수질의 80%는 에피네프린, 20%는 노르에피네프린을 만들어서 혈중으로 분비를 합니다. 이거는 알파, 베타 수용체 모두에 작용을 합니다. 에피네프린은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작용으로 다양한 응급 상황에 사용합니다. 그 의학 드라마 보시면 응급실에 환자 오잖아요. 의식 없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급하게 제세동 하면서 간호사나 레지던트들한테 뭐 에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주사 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셨을 건데 강심제의 작용을 해요. 혈관 수축을 하면서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에피네프린이 응급시에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의 응급카트에 에피네프린이 항상 구비되어 있어요.
이 에피네프린은요, 낮은 용량에서는 혈관 확장과 기관지 확장에 작용을 하고요. 고용량에서는 혈관 수축 작용을 합니다. 기관지 확장은 베타 수용체에서 작용을 하고요. 혈관 수축은 알파 수용체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봤듯이 이 에피네프린은요, 알파1, 베타1, 베타2까지 3개의 수용체에 모두 작용하는 약물이에요. 주요 작용을 보시면 베타1에서 작용할 때에는 심장에서 수축력과 박출량을 증가시켜서 쇼크나 심정지에 이용하고요. 베타2 같은 경우는 콩파트로의 혈류량을 감소시키면서 혈압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기관지 확장시켜서 기관지 경련이나 천식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피네프린의 특징은요, 심폐소생술 상황에서 IV 루트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 기관 내관으로 투약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권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나와 있듯이 특히 그 아나필락틱 샥, 심정지 요럴 때 유용하게 쓰이는 약물이기 때문에 응급실에 항상 구비되어 있는 약물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노에피네프린. 이것도 역시 알파, 베타 수용체에 모두 작용을 하지만 알파 수용체에 좀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강력한 혈관 수축 작용을 하면서 알파 수용체, 특히 알파1 수용체 하면 혈관 수축, 말초혈관 상승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베타 수용체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천식이나 아나필락시스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소프레테레놀입니다. 이거는 주로 베타 수용체에 작용을 하고요. 심장에서 심장 박동수와 수축력을 증가시킵니다. 베타1에 작용을 하면 심장에서 심장 박동수와 수축력을 증가시키고요. 베타2에 작용을 하면 골격근의 동맥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말초혈관 저항을 증가시키고요. 결론적으로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베타1은 심장이고요. 베타2는 기관지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도파민입니다. 도파민도 굉장히 많이 쓰는 약물이죠.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도파민 프리믹스라고 하는 이렇게 도파민이 믹스되어 있는 플루이드가 나와요. 이것도 역시 응급실 카트에 구비되어 있는 약물입니다. 자, 이 도파민은 노에피네프린의 전구 물질로 알파, 베타 수용체 모두 작용하고 있습니다. 낮은 용량에서는 혈관 확장의 역할을 하고요. 높은 용량에서는 혈관 수축의 역할을 합니다. 농도에 따라서 결합하는 수용체의 종류가 달라지면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심장의 베타1 수용체와 반응을 하면 수축력을 증가시키고 혈관의 알파1 수용체랑 반응하면 말초 저항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류를 증가시키는 특징이 있는데요. 콩팥 혈관과 말초 장관막 혈관에 D1, D2 도파민 수용체가 있어서 혈관 이완 작용을 시켜서 관류를 증가시킵니다. 근데 노르에피네프린과 대조적으로 콩팥 기능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거. 다음은 도부타민입니다. 도부타민은 주로 심장의 베타1 수용체에 반응을 하고요. 알파1, 알파2의 수용체의 작용은 비교적 작습니다. 심교전 환자의 단기 치료 시에 심박출력을 증가시키는 강심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도부타민도 이렇게 프리믹스라고 해서요. 플루이드에 믹스되어 있는 상태로 출시가 됩니다. 도부타민은 여기 보셨듯이 먹는 약은 아니고요. 주사제로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부타민의 특징은요. 심박 출량을 증가시키지만 심근의 산소 요구량은 증가시키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간접작용제인데요. 대표적으로 암페타민, 코카인이 있습니다. 자, 이 약물의 특징은 뭐냐? 중추신경 자극제예요. 그래서 신경의 소포에서 노에피네프린의 방출을 증가시켜서 강력한 중추신경계 흥분을 유발하는 약물입니다. 이 두 가지 약물 다 중추신경계 흥분을 유발하기 때문에 혈압을 상승시키고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다 남용 가능성,
중독 가능성이 많은 약물이다라는 거죠. 다음은 혼합작용제입니다. 자, 에페드린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자, 에페드린은 혈관 수축, 심장 흥분으로 혈압 상승 효과를 보이고요. 기관지 확장 효과도 있습니다. 에피네프린보다는 강도가 약하다고 합니다. 에피에드린은요, 중추신경계 흥분 작용이 있어서 피로 감소, 수면 방지 등의 각성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가벼운 두드러기지만 호흡곤란과 피부 증상이 심하면 강력한 말초형 혈관 수축 효과가 있는 에페드린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에페드린은 중추신경계 흥분작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초형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심장으로의 혈액 환류량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혈압이 증가하고 심장박동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 개발될 때는 감기약으로 개발이 되는데 이 중추신경계 흥분작용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에 슈도에페드린이라고 해서 에페드린의 그 약물을 조금 변형시킨 약물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약물도 역시 에페드린처럼 이렇게 강력한 수축제는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면 비강의 충혈을 막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오히려 비점막 울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5일에서 일주일 이내 정도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액티피드, 슈다패드 이런 약물들이 슈도에페드린입니다. 약물의 효과는 굉장히 다양하죠. 알파1 수용체를 자극해서 혈관 수축시키고요. 알파2 수용체를 자극해서 노에피네프린의 추가 방출을 막고요. 베타1 수용체를 자극해서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베타2 수용체를 자극해서 기관지를 확장시키고요. 베타3 수용체를 자극해서 지방 분해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뇌의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해서 파킨슨병과 관련된 증상이 개선이 됩니다. 부작용은요,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두근거림, 빈맥, 홍조, 현기증, 떨림 이런 것들이 경미하게 나타나고요.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체위성 저혈압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드레날린성 기량제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거예요? 아드레날린성은 교감신경에 작용하는 약물인데 기량제니까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감신경 차단제입니다. 자, 교감신경 차단제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되나요? 결국은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드레날린성 기량제는요, 아드레날린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노에피네프린과 다른 종류의 작용제를 차단하는 약물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교감신경 차단제 혹은 기량제라고도 불립니다. 종류는 알파 기량제와 베타 기량제가 있는데요. 알파 기량제는 알파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것이고 베타 기량제는 베타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알파 기량제에는 벤토라민, 프라조신 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펜토라민을 보시면요. 알파1과 알파2의 경쟁적인 차단제입니다. 그래서 카테콜라민의 분비로 위험한 고혈압을 유발하는 크롬 친화성 세포종을 진단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고혈압 치료제로서 프라조신, 테트라조신, 독사조신이라는 약물이 있어요. 자, 무슨 조신 이렇게 끝나면은 알파1 수용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알파1 수용체는 어떤 거라고 했어요? 평활근을 이완시킵니다. 차단을 하니까.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사용이 되는데요. 요건 알프조신, 탐슬로신, 요것도 역시 조신, 로신 이렇게 끝나는 약물이에요. 이거는 알파1 수용체 경쟁적 차단제고요. 방광, 전립선, 요도의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날 D라고 해서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굉장히 유명한 약물이죠. 다음 베타 기량제입니다. 베타 기량제는요. 혈압을 하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베타1이 심장에 있다고 했어요. 그죠? 베타2는 기관지에 있고요.
자, 선택적 베타1 기량제 아테놀롤. 이게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약입니다. 자, 이거는 심장의 교감 신경 흥분 작용을 억제해서 부교감 신경 흥분 작용을 나타내는 약물인데요. 즉, 심박수를 감소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들을 보통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약물이에요. 병원에서 고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아드레날린성 기량제를 보통 알파 블로커, 베타 블로커 이렇게 부르는데, 특히 이제 이 베타 블로커는 이름 끝에 롤로 끝나는 것이 많아요. 아테놀롤, 프로프라놀롤 이렇게 올롤로 끝나는 약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베타1 기량제인 아테놀롤은 주로 베타1 수용체를 차단하고요. 베타2 수용체에 대한 효과가 낮기 때문에 폐 기능이 손상된 고혈압 환자들에게 유용합니다. 즉 천식이 있는 고혈압에 이용을 한다라는 거. 다음에 비선택적 베타 기량제, 프라놀롤이 대표적인 약물이고요. 이 약물의 특징은 베타1, 베타2 수용체 모두 차단합니다. 그래서 비선택적이에요. 심근수축과 심박동수를 감소시켜서 기립성 저혈압, 어지러움증을 유발을 합니다. 편두통, 협심증, 부정맥, 심장기능 상실, 심근경색, 녹내장, 갑상선 기능 항진 등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베타2 수용체도 차단을 하기 때문에 COPD라든지 천식 환자인 경우에 베타2를 차단하면 기관지를 수축시키잖아요. 그래서 천식 환자인 경우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공복 저혈당을 초래하고 고지혈증을 유발합니다. 약물 효과 부작용 참고로 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자율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을 학습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양리학 초반에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서 멘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양리학인가? 내가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초반에 나오는 자율신경계, 중추신경계 약물만 잘 정리해 놓으면 그 뒤는 쉬워요. 반복해서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추신경계통 약물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